엄마 지금 어디야? 집이지. 엄마 아무 일 없어. 거짓말 방금 병원 접수 문자 왔어. 수진아, 나 지금 갈게. 괜찮다는 말 오늘은 하지 마. 이 이야기는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한 엄마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녁이 막 시작되는 시간, 아파트 거실에는 하루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면서 수지는 소파에 몸을 기댔죠. 하지만 쉬고 있다고 말하긴 어려웠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아이가 오늘 아침 급하게 챙겨달라던 준비물 목록이 구겨진 채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아이의 숙제가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던진 말 한마디, 동료와 나눈 어색한 대화, 마감일이 다가오는 프로젝트. 수지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았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야근, 아이는 학원.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요함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았죠.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표정이 동시에 남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익숙한 이름, 엄마.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죠. 받을까 말까? 지금 통화할 여유가 있나?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지 않으면 또 걱정하실 테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먼저 묻는 말도 언제나 같았습니다. 수진아, 밥은 먹었니?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지는 습관처럼 짧게 대답했죠. 응, 먹었어. 사실 제대로 먹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수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면 엄마는 또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응, 그냥 그래. 그 한마디에 엄마는 안도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늘 같은 자리에서 반복됐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수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조심해. 통화는 짧게 끝났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이제 노을도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수지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이른 아침, 오래된 단독주택에 아직 햇빛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흐린 실내에서 수진의 엄마 명자는 조용히 부엌 불을 켰어요. 스위치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냄비를 꺼내 물을 올렸어요. 어젯밤 남은 국을 데우려고 가스불을 켰죠.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명자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느렸어요. 허리를 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등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명자는 싱크대 가장자리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명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그럴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요. 회사 일, 아이 키우는 일, 집안일까지. 그 아이도 충분히 힘들 텐데 엄마 걱정까지 시킬 순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혼자 먹는 밥상이 차려졌어요. 반찬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이미 여러 번 먹었던 것들이죠. 새로 만들 기력도 없었고 혼자 먹는데 굳이 여러 가지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몇 숟갈은 떠먹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니까요. 밥을 먹다 말고 명자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 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죠.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말해봤자 걱정만 하지. 명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약 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약 봉지에는 여러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지난달부터 다녀온 곳들이었죠.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다시 가지 않았어요. 검사를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딸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죠. 명자의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가끔 시계 소리가 똑딱거렸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에서는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깨우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예전에 수진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죠. 그땐 이 집도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사진 속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명자도 함께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둘이 함께였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명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늙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허리도 점점 더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딸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명자는 그저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낮 시간 동네 병원 앞이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도 많았죠. 수지는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왔다가 우연히 그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걷는 뒷모습이었어요. 익숙한 옷, 익숙한 걸음걸이.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앞서 걷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자였어요. 엄마와 딸의 눈이 마주쳤죠. 둘 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수진아. 여긴 웬일이야?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순 없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언제 이렇게 야위셨지? 얼굴에 핏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급히 말했어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 잠깐 들른 거야. 날씨도 좋고.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엄마의 손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쥐고 있었죠. 병원 접수표였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너 회사 일 있어서 온 거지? 빨리 가봐. 엄마는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물어봤지만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지.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건 아닐까?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수지는 말없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명자는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갈게. 너도 일 열심히 해.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 허리를 굽힌 채 힘겹게 걷는 모습.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몰랐을까? 아니,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고 수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오갔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아프셨을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내가 물어보지 않았던 건가?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밤 수진의 침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병원 앞에서 만난 엄마의 얼굴, 굽은 허리, 떨리던 손.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씌워주시던 엄마. 열이 나던 밤, 밤새 손을 놓지 않고 간호해 주시던 엄마. 수진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던 엄마. 그때 엄마는 항상 수진의 곁에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가 힘들 때 수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회사에서, 집에서 아이 학원 보내느라 자기 일에 바빠서 수지는 엄마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나는 왜 몰랐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니,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수지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짧게 끊었던 것, 엄마가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대충 대답했던 것, 엄마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지 않았던 것. 방 안은 조용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시끄러웠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가야겠다.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엄마가 정말 괜찮은지,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는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잠.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수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수지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켜서 엄마와 나눈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대부분 짧았어요. 1분, 2분, 길어야 5분. 엄마가 걸었던 전화들이었죠. 수진이 먼저 걸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은 통화 기록을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엄마. 빈 거실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소파에서 눈을 붙였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엄마가 나타났거든요. 아픈 얼굴로 혼자 걷는 엄마. 수지는 꿈속에서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낮 수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지는 핸들을 꽉 쥐고 운전했습니다. 엄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문을 열 때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데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엄마, 수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는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는 깨끗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이 몇 개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시든 나물, 굳은 밥. 수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주방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약 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들. 수지는 하나씩 펼쳐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디스크 의심, 추가 검사 필요, 정밀 검진 권고. 의학 용어들이 종이 위에 빼곡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이렇게 아프셨는데, 혼자 병원을 다니셨는데, 수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명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왜 말도 없이 왔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약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야.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가가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다는 말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자는 딸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명자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고 수지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로 이제 괜찮다는 말하지 마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웃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거든요.
너 바쁜 거 알잖아.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괜히 짐 될까봐.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너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랬어.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한 번도 내 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곁에 있어줬잖아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했을 때, 대학 입시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힘들 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힘드신데 나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그냥 응, 괜찮아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명자는 딸 앞에서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프다는 게, 늙는다는 게, 혼자라는 게 다 무서웠어. 하지만 너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수지는 일어나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명자는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죠. 수진도 함께 울며 엄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마주 앉았어요. 명자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울기는 내가 어릴 때 이후 처음이네. 수진도 웃었어요. 저도요. 엄마 앞에서 이렇게 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병원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팔을 살짝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명자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수지는 팔을 놓지 않았죠. 알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요. 명자는 곧 그 손에 기대듯 걸었습니다. 딸의 팔에 의지해서 걷는 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편안함을 느꼈어요. 고맙구나. 명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할 때 수지는 엄마 옆에 앉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잡았죠.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 명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같이 오는 거 오랜만이네. 수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게요. 엄마랑 병원 같이 온 게 언제였더라. 제가 중학생 때? 명자가 웃었어요. 맞아. 그때 내가 발목 삐었을 때. 그때 이후 처음이구나.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약사에게 복용법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명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가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타면서 명자가 말했어요. 오늘 회사는 괜찮아? 수지는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원래 오후에 회의 하나 있었는데 내일로 미뤘어요.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 엄마 때문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죠. 그 말에 명자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고맙다 정말.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편안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일주일 후 명자의 집 부엌에서는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손놀림으로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명자가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줬죠. 파는 더 잘게 썰어야 해. 불은 조금 더 약하게. 수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대충 해먹긴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건 처음이네요. 명자도 웃었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너는 공부한다고 부엌에 안 왔잖아.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죠. 수진이 대답했어요. 국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명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수진은 국간을 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명자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조금만 더 간을 해. 된장을 한 숟가락 더. 수지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풀었습니다. 엄마의 지도를 받으며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나물,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명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어요. 맛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죠. 정말요? 제가 만든 거 처음 드셔보시는데. 응, 딸이 해준 음식이니까 더 맛있어. 명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 두 사람의 웃음소리, 설거지하며 나누는 이야기들. 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 준비해온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명자가 말했어요. 매주 이렇게 오면 너 힘들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내 남편이랑 아이는?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줘요.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는 같이 올게요. 명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손주 보고 싶었는데. 두 사람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의 직장 이야기, 아이의 학교 생활, 명자의 병원 치료 경과. 예전에는 짧은 전화 통화로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시간을 들여 나눴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진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하는 명자에게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아이랑 같이. 명자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로. 수진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다가 헤어졌어요. 수진이 차를 타고 떠날 때 명자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도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며 떠났죠. 명자는 집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어요. 오늘 수진이 앉았던 소파, 함께 먹었던 식탁, 부엌에 남은 설거지. 모든 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딸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몇 주가 지나고 어느 저녁 거실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어요. 명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수진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그 말에 수진은 더 가까이 다가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혼자 아프다는 게, 누구한테도 말 못한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병원 검사 결과 기다리고 약 먹으면서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다 무서웠어. 수지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떠난 후로 혼자라는 게 뭔지 알았어. 아프면 옆에서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몇 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 아프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졌어.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대로 혼자 아프다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명자는 딸을 바라보며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도 힘든 거 아니까. 회사 일도 힘들고 애 키우느라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잖아. 엄마 걱정까지 시키면 안 될 것 같았어. 엄마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명자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엄마는 울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되고 항상 괜찮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약한 모습 보이기가 어려웠어. 수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약해져도 돼요. 우셔도 돼요. 힘들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명자는 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명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혼자 견디려고 해서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지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TV 소리와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은 후 명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수진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진짜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게 돼서 좋아요. 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수진아.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수진은 늦게까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지난 이야기들, 아빠가 떠난 후의 삶,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수진이 가끔 찾아올 때마다 느꼈던 기쁨, 모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구나. 약하고 외롭고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구나.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엄마였지만 사실은 보호받고 싶어 했던 거구나. 수진은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드려야겠다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명자의 집 창가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엄마와 딸.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진짜로 괜찮아진 것 같았거든요.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수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돼요, 엄마. 그 말에 명자도 웃었습니다. 알아. 이제는 알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어요.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 햇살이 밝았고 나무들은 푸르렀어요. 수진의 아이도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 듯 했죠. 명자가 말했어요. 요즘 너 자주 오느라 힘들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너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외로웠어. 명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정말 보고 싶었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는 자주 올게요. 거실에서 수진의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수진도 웃었죠. 남편도 엄마 많이 좋아해요. 다음에는 남편이 엄마 모시고 산책 가겠대요. 그래, 고맙네. 명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수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명자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길고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의 가족은 명자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신나게 걸었고 수진과 남편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명자의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허리도 덜 굽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면서 명자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이야기, 집안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아이는 재미있게 들었고 수진은 옛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수진과 명자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수진도 제법 요리를 할 줄 알게 됐죠. 엄마에게 배운 덕분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명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모여요. 매주는 힘들어도 한 달에 2번은.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의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아이는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했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명자가 수진에게 작게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로. 수진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명자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명자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오늘 가족들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손주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사위가 마시다 남긴 차,
딸이 정리해 놓은 부엌. 명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지만 이제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명자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제는 정말로 알았어요. 아프다고 말해도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것을,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마시며 평화로운 밤을 보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안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수진도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엄마가 정말 좋아 보이셨어. 남편도 웃으며 말했죠. 다행이네. 자주 모시자.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와 함께 보낸 오늘 하루.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엄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엄마의 집에서도 딸의 집에서도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곧 딸에게서 문자가 올 거라고. 과연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명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한다. 그리고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혼자 먹는 밥상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언제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명자에게도 수진에게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딸도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엄마는 혹시 괜찮아라는 말로 아픔을 숨기고 있진 않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떠오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가족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